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층 이렇게 펜트하우스 세모되는 부분은 등기가 없는 곳으로요. 이것을 다락방으로 허가를 득한 후 개조해서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그럼 합법 복층 빌라는 무엇일까요? 복층도요. 복층 부분에 있는 그 부분이 등기부 등본에 전용 면적이 기재된 경우를 말합니다. 기준층도 기재가 되어 있고 복층도 등기부 등본에 기재가 되어 있어서 정상적인 합법적인 주택이고요. 화장실, 보일러, 층고 이런 제약도 없습니다. 또한 다락방의 형태, 즉 펜트하우스처럼 나왔음에도 만약에 화장실이나 보일러가 설치가 안 돼 있다면 이것 또한 합법적인 복층입니다. 불법 복층 빌라는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요? 기준층의 복층 부분을 다락방으로 허가를 받은 것인데, 다락방으로 허가를 받으면 층고 제한, 평균 층고가 한 1m 85로 층고 제한, 그리고 화장실 또 주방 설치가 금지가 됩니다. 하지만 준공 후 편법으로 개조화해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추후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불법 복층 빌라가 추후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대부분 사실은 일반적으로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구청에서 민원으로 되는 원인이 되는 경우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걸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해당 구청에서 원상복구 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봤지만 아쉽게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원상복구를 안 하게 되면 이행강제금을 내셔야 한다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불법 복층 빌라 왜 만들까요? 건물 토지에는요, 건폐율과 집을 바닥에서 토지에서 얼만큼까지 집을 지을 수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 얼만큼 높게 질 수 있는 용적률이 있습니다. 따라서 더 올리고 싶어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꼭대기층은 다락방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데요. 이 다락방으로 나온 거를 개조해서 방을 만들고 화장실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보일러까지 넣으면 복층 빌라가 돼서 몇 천만 원 이상 분양가를 더 받을 수가 있고요. 또한 이런 부분을 원하는 매수자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불법 복층 빌라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불법 복층 빌라인데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신축 빌라 기준층보다 가장 저렴하게 보면 복층 빌라가 한 6천만 원 정도 더 주면 복층 빌라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보통 6천에서 한 1억 정도를 더 줘야 되는 경우인데요. 최소는 6천입니다. 그래서 6천만 원으로 집을 한 채 살 수가 있을까요? 매수자 입장에서 메리트가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한 6년 정도 복층 빌라에서 살 정도였으니까요. 복층 신축 빌라를 보면 생활의 어떤 편리함과 안락함, 그리고 편안한 어떤 펜션의 느낌까지 살다 보면 너무 좋았습니다. 복층 신축 빌라를 보고 다른 빌라가 또 눈에 들어올지도 않을 정도로 되게 좋았습니다. 만약에 구매를 하실 경우라면요, 정확히 좀 알고 구매하셔야 나중에 만에 하나 생길 수 있는 사태를 대비하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핵심 팁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집을 계약을 했다면 해당 세대의 도면을 달라고 하세요. 우리 집 도면을요, 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것이 권리인지 모르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건축주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잘 안 주려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다든지 본인만의 구조가 있어서 그렇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법인 시공인 경우에도요, 도면을 못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도면과 실제 시공과의 차이가 발생돼서 그렇습니다. 보통은 가구 때문에 매수자분께서 도면을 달라고 요청합니다만, 만약에 의심이 든다면 꼭 도면을 달라고 하세요. 또한 불법 시공이 의심이 든다면 계약할 때 특약사항을 명시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불법 시공으로 문제가 될 경우 건축주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는 이 문구를 넣어달라고 하세요. 특약사항에 이런 문구를 못 넣는다고 하면 책임을 매수자가 지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럴 경우는 가격을 더 많이
많이 깎아달라고 해서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외부에서 유관이나 항공사진으로 확인이 안 되는 실내의 불법 시공에 대해서는 거의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가 불법 시공으로 민원을 넣어야 되는데요. 외관상으로는 보이지가 않아서 실제로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시에도요, 잘 알려주지도 않고 모르고 계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요, 단점을 공개를 안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문제가 없을 때는 그냥 다 넘어갑니다. 사후에 문제가 터졌을 때만 대처를 하게 되는데요. 제 생각은요, 이건 절대 옳지가 않습니다. 눈으로 보이던 보이지 않던 불법 시공에 대한 시공에 대한 부분이 준공 이후에 진행되기 때문에 실내에서만 보면 불법인지 아닌지 모를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오랜 경험이 있고요, 집에 대해서 건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또한 판매하는 사람조차까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실수 하나가 당신의 재산에 많은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단점을 제대로 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매를 결정한 경우라면 그 책임을 매수자가 지는 대신에 가격에 대한 보상을 더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상을 받고 나서 문제가 안 된다고 하면 추가적인 할인받은 금액만큼 더 많이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선택은요, 제대로 알고 판단하셔도 늦지가 않습니다. 끝으로 오늘 드린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불법 확장 시공은요, 베란다 확장, 근린 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사용, 반지하 불법 확장, 그리고 복층 빌라 불법 시공과 두 가지 팁까지 드렸습니다. 집을 보기 전에 아무런 지식 없이 도움 없이 선택한 후 나중에 큰일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불법 확장이 있는 집을 선택을 하지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선택을 하시는 상황이라면 전문가에게 꼼꼼히 좀 따져서 미래에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점검한 후에 충분히 가격을 할인받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랑과 사람을 이어갑니다. 친절아빠 이청훈입니다. 또 만나요.